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정확한 입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길미술학원 이정욱 원장입니다. 올해는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상 입시 설명회를 영상으로 제작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2022학년도 입시 설명회로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 입시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설명회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8개의 항목 중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시 일정과 모집 인원 경쟁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일정은 매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수능 이전에 치러지는 전형을 수시 전형이라고 부르고요. 수능 후에 이루어지는 전형을 정시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수시에서는 총 6개의 대학을 써볼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가나다라고 해서 총 3개의 대학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는 수능 이후에도 입시 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수능 후에 면접 전형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후지만 수시에서 입시 일정이 남아있게 되고요. 실기 전형에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이 대학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능 후에 실기고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이전에 입시 일정이 다 종료되고요. 합격자 발표도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의 경우 합격이 되면 정시 모집 지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심지어 전문대학에 추가 모집으로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대학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입시 일정의 세부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매년 수능 시험일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12월 3일 날 수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이 있고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좀 낯선 것이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라는 거 수시에도 있고요. 정시에도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8월 31일, 정시에서는 11월 30일인데요. 학생부가 기록되는 마지막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도표는 모집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시, 정시 구분해서 살펴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도표의 통계 자료는 수도권 4년제 대학 그리고 디자인 학과만을 정리한 거고요. 미술대학이 아닌 대학은 제외시켰습니다. 수시에서 47%, 정시에서 53%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약 2% 정도의 이동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큰 폭의 정시 모집 인원 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서히 수시 모집이 감소하고 정시 모집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시는 대로 학생부 전형이나 비실기 전형 이런 쪽은 적은 수의 인원이 있고 미술대학에서는 대부분 실기 전형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모집 구분입니다. 모집 구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미술대학에서 이 내신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에 서류를 포함을 해서 학생부에 기록된 전체를 평가하는 전형을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의 대학의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에서 일정 성적을 받아야만 최종 합격이 되는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시 실기 위주의 전형은 실기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반영비가 내신 반영비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실기를 잘해야만 붙는 전형. 이것이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네, 다음은 정시 전형인데 정시 전형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냐 실기 위주냐는 반영비가 어떤 것이 더 높으냐로 갈리게 됩니다. 네, 이번엔 경쟁률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이 수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정시는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수시 모집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신과 실기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내신의 영향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누구든 최상위권 대학이라도 합격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오죠. 정시의 경우는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성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위권의 경쟁률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오히려 중상위권부터 중위권 이 대학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2022학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능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문과, 이과의 통합입니다. 그동안은 문과, 이과가 구분되어져서 사탐 혹은 과탐 중에 과목을 선택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EBS 연계율이 기존의 7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진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가 그 과목이고요. 이렇게 나눠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은 출제 비율이 공통 과목에서 75%가 출제가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25%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이 영어, 제2외국어, 한문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던 학생부가 8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기존에 2개로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경력 기재 제한이 있는데요. 학기별로 1개의 상만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대학 측에 미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여기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재 분량이 기존에는 총 3,000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700자 이내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봉사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할 수 없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자체는 개수의 제한이 없지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동아리는 학년당 1개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소논문이 기재 금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22학년도 입시 변화를 모집 인원으로 살펴보게 되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감소된 인원이 정시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입시 변화를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군 이동을 한 대학이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대학의 모집 인원이 35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군에 있던 서울대학이 나군으로 옮기고요. 나군에 있던 고려대학이 가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큰 두 대학이 자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반영비를 변경한 대학 6개의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개의 대학은 전년도에 수능 40에 실기 60% 반영되었던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의 수능과 실기의 반영비가 상명대의 경우 수능 52에 실기 48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중앙대와 한양대의 경우 수능 55에 실기 4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여대, 명지대, 가천대가 전년도하고는 반대로 수능 60에 실기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반영비가 좀 높아지고 실기 반영비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실기의 비중이 그만큼 각 대학에서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비율의 변화는 입시에서의 수능의 역할이나 실기의 역할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입시 변화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 방법의 변화입니다. 홍익대학교 입시는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형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번 22학년도에서 1단계, 2단계로 한 단계가 축소되었습니다. 1단계가 기존에 내신 100으로 모집 인원의 6배를 선발을 했었는데 이것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입시는 1단계에서 내신 20에 서류 80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의 성적을 40% 반영을 하고요. 면접을 60% 반영을 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의 변화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지원 자격에 특별한 사항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22학년도부터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지원 자격을 변경시켰습니다. 미술에 관한 교과라고 하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 혹은 전문 교과 이런 과목을 이야기하고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학기 중에 한 번 이상 선택을 해서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자격 기준은 다음 연도인 2023학년도부터는 2개 이상 이수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모집 인원이 167명에서 192명으로 25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순수미술을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예, 자율전공을 합한 수치입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학원에 방문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